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지수 자체는 상승을 잘 만들어내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CPI 대기 모드, FOMC 대기 모드가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하락폭을 디뎌내고 차츰차츰 힘을 내주면서 0.2%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S&P 500 지수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상승으로 결국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1월 CPI 예상치가 지금 IB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헤드라인 쪽은 3.0에서 3.2% 정도로 YOY로 나오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가량 상승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밤에 CPI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FOMC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년물과 3년물의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낙찰금리 각각 4.296% 그리고 4.490%로 결정이 됐는데 일단 3년물과 10년물 모두 이전보다 부진한 수요를 보였는데 3년물이 특히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됐는데 뉴욕 연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4%로 나오면서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체감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또 한 번 드러났고요.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어제 장중에는 한때 8%가량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4만 달러 선에서 4만 1,000달러 선 횡보하고 있는 수준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출회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구글이 가상자산 광고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점차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간밤 미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주들 성적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해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이거래일째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뉴욕 칩 연구단지 조성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데에 따른 것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나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는 얼마나 훈풍 깃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 내놨는데요. EPS 시장 컨센서스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오라클의 주요 사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에서 한때 8%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7%대에서 계속해서 시간외에서 부진한 모습 보여줬던 오라클이었습니다. 메이시스는 장전부터 들썩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58억 달러 인수 제한이 나오면서 장 전에도 들썩들썩 그리고 장중에도 결국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다가 20%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메이시스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연준과 밀당을 하고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굉장히 새빨갛게 하락하면서 마무리했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필수 소비재가 1%, IT가 0.4% 오르는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수급은 좀 좋지 않았다. 지금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편입 편출 종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B에서 FOMC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대표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FOMC 성명문에서 조금 완화적인 기조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명문에서는 얼마나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냐
라기보다도 고금리 자체보다 이 기간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금리 인하도 2024년 6월로 전망을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달러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성장은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임금 상승도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렸을 때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인하 시기 자체는 좀 앞당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채 입찰 결과 함께 보시죠.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글로벌 IB 쪽에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롱 포지션에서 이제 좀 중립 포지션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 입찰 결과를 보게 되더라도 왜 그런지 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낙찰 금리는 앞서서 짚어드렸고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물량들을 처분하는 PD 입찰인데 PD 입찰은 이 퍼센테이지가 좀 높게 나올수록 국채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6개월 평균이 10년물 같은 경우는 14.6%였는데 17.3%로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죠. 그만큼 10년물에 대한 인기가 지난 6개월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년물도 PD 입찰률 함께 보시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고 계시죠. 16.1%에서 26.2%까지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0년물 자체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0.19% 떨어지면서 그래도 국채 가격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IB에서 내놓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포지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입찰 결과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인기가 점차적으로 식어가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 실적 함께 보시죠. 일단 장중에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1.34%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오라클이었는데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급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이 EPS와 분기 매출 자체라기보다도 클라우드 매출 쪽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을 했을 때 오라클이 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면요. 미국 반도체 지수 연고점 경신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뉴욕주에 100억 달러 규모의 칩 연구단지 조성한다. 여기에는 IBM과 마이크론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간밤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진 것과는 좀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중요한 것은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일 텐데 18일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편입되는 종목들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몽고디비 이런 종목들 있고요. 편출 종목에 좀 익숙한 종목들이 많죠. 이베이, 인페이지 에너지, 징동닷컴, 루시드, 줌비디오, 얼라인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빠지게 되니까요. 수급적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을 더욱더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ASML, 특히 클리닝룸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도 함께 자리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들려오는지 장중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으로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았던 간밤이었습니다. 반도체법 보조금의 첫 지원 대상이 발표가 됐는데 방산 쪽에서 나왔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칩 그리고 상업용 위성 반도체 칩 공장의 지원금이 전달되기로 했으니까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애플 MR 헤드셋 비전 프로 이야기가 점차 자주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 1월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늦어도 3월에는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실제로 정말 이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소식들 정리를 해봤는데 반도체 관련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였죠. 그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일단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눈치를 많이 봤던 순환매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치를 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 이벤트가 대기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이번 한 주 동안만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중앙은행의 시간이라고 할 만하죠. FOMC 포함해서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내마녀의 날,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양도세 완화 여부가 중요한데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기다리는 대기 모드, 짙게 깔리면서 위도 아래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하루가 어제 연출됐습니다. 종가상은 코스피 전거래일보다 0.3%의 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V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화권 증시의 영향을 좀 크게 반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콩 항생지수의 괴와 같이 움직였죠.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전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권으로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정말 심각해지는가라는 우려감, 그에 비해서 정부 정책상 강력한 부양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겹치면서 장중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상승 전환에도 성공을 하면서 이를 반영하며 오후장에 우리 시장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화권과 맞닿아 있는 시클리컬 관련 기업인 건설, 화학, 철강 섹터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이런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패시브가 낳은 괴물, 패낫괴. 그야말로 패시브 수급에 의해서 급등세를 연결하고 있는 종목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양상인데요. 반도체는 어제 주도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번외로 놓고 보셔야 할 이슈인데 그 밖에 헬스케어 섹터, 그 안에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의 연일 강세 행진, 그리고 어제 방산과 로봇의 동반 강세 흐름을 이끈 LIG 넥스원의 급등세, 미디어 섹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테마주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와 맞닿아 있는 일종의 요즘엔 정치 테마주가 고개를 들면서 그와 함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슈는 제각각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슈죠. 18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2일에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그를 앞두고 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까지 최근 들어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로봇계 업체죠.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무려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패시브 자금의 유입 기대감이 조금 더 무르익게 된다면 다음에 MSCI 2월에 편입 종목 후보군에도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어제 집중됐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특례 편입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겠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MSCI 2월 편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정말 패시브 자금의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편출 종목인 케이카는 하락했고 LS전선 아시아도 남모르게 연일 강세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상장을 앞둔 LS 머티리얼즈의 매수세가 상장되어 있는 다른 그룹사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LIG 넥스원 어제 그야말로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과연 방산으로 멀티플을 매겨야 할까, 로봇주로서의 가치를 매겨야 할까 고민이 수급 상황에서도 포착됐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대응하면서 방산으로 이 멀티플을 적용하면 너무 비싸다라는 논리가 작용을 했는데요. 개인과 사모펀드는 순매수를 하면서 로봇 멀티플로 주면 아직도 멀었다, 이 정도만 싸다라는 논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과 로봇 테마 두루두루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 시세로만 놓고 봤을 때 방산보다는 로봇 쪽이 훨씬 더 우위를 점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로봇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은 좀 노이즈가 하나 있었는데 폴란드가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정권과 계약을 했었던 한국의 방산 기업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이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 점은 방산 관련 이 테마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뉴스 플로우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밖에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의료 AI 모두 상승을 하면서 이 로봇 테마의 연결고리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눈에 띄고요. 최근 들어서 대기업 SI 기업들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정도만 보자면 현대 오토에버와 포스코 DX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삼성그룹의 전략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 SDS가 연일 강세 흐름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삼성 SDS는 과거에 클라우드 사업부 인수했었던 엠로와 이 궤를 좀 같이 한다는 점에서 괄호에 같이 엠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시장의 대세는 아직까지는 AI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전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원전 관련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무더기 나왔습니다. 돈 걱정하던 원전 기업에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원전 납품 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건데요. 일명 선금 특례 제도입니다. 신한울 3, 4, 5기에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보조 정책이고요. 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1조 원 누적 집행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일단 숨통이 트인 모습이고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 5기 주설비 공사 계약을 공시하면서 이 점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시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시연한 이유는 이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전략이라는 관련 원전 테마주의 급등세가 어제 두드러져서 이 점도 기입을 해봤는데요. 어제 15% 가까운 급등세로 연결했습니다. 일본에서 이 원전 관련해서 현지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재료가 됐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기업이라고 기사는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용, 풍력, 태양광, 전기차용 배터리 보조 장치, 스마트 팩토리 내의 AGV. 그러니까 운반을 도와주는 로봇이죠. 여기에도 앞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울트라 커패시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종의 전압을 좀 안정적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교 기업은 회사에서 제시한 쪽이 비나텍, 남선알미늄, 알루코, 삼화전기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입성을 한 이후에도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주주는 LS 전선이고요. 공모 개요 보시면 공모 희망 밴드 최상단을 이번에 초과하면서 6,000원으로 매겨졌습니다. 다만 지금 상장돼 있는 앞서서 이제 설명해드린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IPO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셀온으로 작용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LS 머티리얼즈를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는지도 오늘 장중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24년 내년도 산업 전망 기상도 좀 재밌어서 내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AI 기술 상용화의 원년이 내년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정 PMG 자료 내용입니다. 보시면 내년은 반도체와 휴대폰, 조선, 정유화학, 에너지 유틸리티, 제약바이오, 항공, 미디어 엔터, 식품 외식 등등 화장품과 손해보험도 일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10% 넘는 성장을 보일 텐데 그중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는 45%가 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그 핵심은 AI 쪽에 있었는데요. 정말 AI는 여러 가지 사이클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회복 사이클이 내년을 기점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라는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가 장착이 되면서 시장의 모든 반도체 이야기가 흡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급등하면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 간밤 경신했고요. 특히 여러 가지 HBM 관련, AI 관련 칩들도 괜찮았지만 그보다 더 강했던 건 범용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우위가 훨씬 더 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약했고 특히 엔비디아가 2% 가까이 밀렸는데 홀로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다라는 점 눈에 띄는데요. 마이크론이 AI 칩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를 뉴욕주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보도 내용도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마이크론 등등 첨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범용 반도체가 같이 올랐고요. 장비 기업들 그리고 장비를 테스트하는 기업들 모두 일제히 기립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CT나 UBS 같은 경우에도 관련 기업들의 긍정 평가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수출액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메모리와 낸드가 정말 최악이었는데 점점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달 대비했을 때 모두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관련해서 볼만한 밸류체인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첨단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나와 있고 이거는 팹리스 쪽이죠. 온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을 때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데 간밤 미증시를 봤을 때는 범용 쪽이 더 강했기 때문에 범용 중심의 밸류체인들 특히 이제 기판 관련 기업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기업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평가가 어떨지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오늘도 이어갈지 여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수주 잔고 4개 대표 기업들 합치면 12조 원을 넘겼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성장한 수치인데요. 각각의 기업 1위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세부 금액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열풍의 수혜가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가 가장 높지만 지금 눈에 띄는 건 인프라 확대 추진입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 중동 인프라 확대 추세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잠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